여러분, 유럽에 500년 만에 가뭄이라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 라인강의 수위를 보세요. 8월 11일 기준인데요. 48cm까지 떨어졌습니다. 48cm까지요. 48cm라면 여러분, 그죠? 예. 강을 그냥 걸어서도 건널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다닐 수 있을까요? 48cm까지는 배가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가 더 떨어지면 배도 다니지 못할 만큼 수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떨어져도 너무나 많이 떨어졌지 않았어요? 물론 모든 지역이 뭐 48cm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예, 독일에 보시는 것처럼 카우보 유역의 수위입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1월부터 보면 그렇게 최악까지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며칠 내에 30cm 미만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게 운송회사들의 바지선이 이제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 농작물은 어떻게 될까요? 농작물은 그야말로 말입니다. 난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포강의 유수량이 평상시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그러면 옥수수나 쌀을 생산하는데 타격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아르 강이 상황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말입니다. 루아르 강도 지역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냥, 예, 수위가 뭐 2m, 3m까지 지금 떨어졌다고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말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요, 전력 생산량의 90%를 수력발전에 의존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전력을 유럽 각국에다 팝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수위가 낮아져서 말입니다. 전력 수출까지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지금 유럽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 말입니다. 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연합연구센터에서 실제로 조사한 것을 보면 지금의 가뭄이 말입니다. 500년 만에 가장 최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 2018년 가뭄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뭐 가뭄이 최악이다,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그때보다가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게 비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수위는요 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내려갈 수밖에. 그러면 유럽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나 밀이나 콩이나 이런 곡물들 말입니다. 지금 예상대로 가면 생산량이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7% 이상. 좀 더 많이 가면, 예, 최악의 상황 20%도 넘게, 예, 이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유럽에서도 말입니다. 히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히트플레이션이 더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는 것.
사실 더위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가뭄이잖아요. 가뭄 때문에 지금 농작물이 다 말라 죽어서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 이것은 말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말입니다. 유럽 전역은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의 가뭄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산불 나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당연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나마 지금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진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157.9였거든요. 3월에는 159.7로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7월에 140.9까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플레이션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원자재 가격의 폭등, 특히 곡물 가격의 폭등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밀값도 그렇고 옥수수값도 그렇고 콩값도 그렇고요. 그런데 유럽에 이렇게 최악의 가뭄이 덮치니까 이건 모르겠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유럽이 500만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3대 곡창지대라고 하는 곳에 생산량이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전쟁이 났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보면요. 밀 생산량이 35% 정도, 옥수수 생산량이 54% 정도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캘리포니아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남서부 지역 말입니다. 미국이요. 미국 남서부 지역에 20년 이상 가뭄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밀 수확량이 21% 줄어든다. 옥수수도 4.3% 줄어든다. 이렇게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 판파스 지역의 가뭄이 심해서 밀 생산량이 평소보다 10% 정도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럽 전역이 500년 만에 가뭄으로 그야말로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세계 3대 곡창지대도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말입니다. 생산량이 급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은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심각한 식량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예상을 합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난 3월에 159.7이라는 것은 세계 식량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를 1차라고 본다면 지금 2차 식량 위기는 이게 올해는 안 올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온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산량은 그만큼 생산이 돼 있어서 저장이 돼 있지만 결국 말입니다. 내년에는 수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양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게 현재까지의 예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개도국도 진짜 어려운 식량 위기를 겪겠지만 이게 대한민국도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곡물 재고 현황입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450만 톤 정도 보관을 항상 재고가 있었거든요. 2018년에도 410만 톤이에요. 그런데 2019년에 보세요. 260만 톤이죠. 2020년에도 260만 톤이에요. 2021년 300만 톤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얼마나 재고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340만 톤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거 예측치에 불과하고 잠정치에 불과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거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경제를 터부시했다고 말입니다. 이념에 사로잡혀서 경제를 완전히 망쳐놨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2019년에 곡물 재고를 예년처럼만 가지고 왔었다면 그나마 물가가 이렇게까지는 폭등 안 했을 거다 이런 예상들도 많이 합니다. 2020년도 보세요. 2020년도 곡물값 되게 쌌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을 때니까 이때 곡물을 많이 확보를 해뒀어야 돼요. 이미 말입니다. 2020년대 들어와서는 식량위기 온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정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전 그래서 2020년도에 곡물 재고량을 좀 늘려놨으면 했는데 과연 2021년, 2022년에 제대로 대응이 됐을까? 이것도 한번 더 봐야 되는 문제고요. 만약에 220만 톤, 260만 톤 이렇게 적어지면 여러분 예상외로 우리에게도 식량위기라는 게 여러분 옛날처럼 못 먹고 살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요 가격에 대한 폭등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에 대한 폭등이 충분히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재고가 340만 톤, 300만 톤 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적어도 110만 톤, 많게는 150만 톤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미래 자금률은 0.7%밖에 안 됩니다. 옥수수도 3.3%밖에 안 되고요. 대두, 콩도 26.7%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쌀 정도는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92.1%니까 외국산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진짜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식량위기가 안 오리라는 보장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식량위기라는 게 가격이 워낙 비싸져서 말입니다. 돈 없는 서민이 못 사 먹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올 가능성 굉장히 크지요. 게다가 여러분 곡물의 작업률 추이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도 깨졌어요. 2020년 기준으로 19.3%까지 떨어졌습니다. 1970년대는 80.5%였는데 그게 쭉쭉쭉쭉 떨어지더니 2000년대에는 29.7%까지 떨어지고요. 2010년에는 24.8% 그리고 급기야 2020년에는 19.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식량위기가 안 온다는 이야기 장담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작업률도 굉장히 떨어지는 데다가 품목별 작업률은 더 심각해지고요. 여기에다가 저장하고 있는 저장량까지도 예년에 비하면 100만 톤에서 150만 톤가량 적으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가격이 급나서 이게 못 사 먹어요. 요즘 칼국수 먹으러 가면 겁나잖아요. 그죠? 옛날에 칼국수 이랬으면 여러분 진짜 잘하는 시장에 가면 4,000원, 5,000원에도 칼국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어떤 칼국수 집은 3,000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웬만한 칼국수 집에 가면요. 지금 6,000원 이하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6,000원 이하가. 뭐 좀 잘한다 하는 칼국수 집은 10,000원까지도 가잖아요. 10,000원까지도.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10,000원 정도가 되면 사 먹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사 먹기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가난한 나라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 가난한 나라는요. 사 먹으려고 해도요. 밀가루도 없거니와 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비싸져서 우리가 겁나서 못 사 먹는 거. 이게 식량위기라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요.
너무 가격이 비싸져서 식량을 수입 못해서 이게 식량 위기가 닥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상기후가 그만큼 말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요. 또 전쟁이 지금 식량 위기를 더 빨리 끌어당긴다, 이런 생각을 저는 또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 농사 정책도요, 농업 정책도 이제는 옛날처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전략적으로 해서요, 뭐 자급자족까지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급률을 많이 높여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게 안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제 식량은요, 안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된다. 경제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졌다면 식량도 안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된다. 그 말씀 여러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는요, 식량을 안보 차원에서 다룰 거라고 믿으면서 그만큼 식량이 중요성을 깨닫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식량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요, 요즘 같을 때는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의 어떤 재앙이 굉장히 크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울이나 중부 지역의 물폭탄은 112년 만에 최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유럽은 500년 만에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 기후변화 때문에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결국은 인류의 위기, 식량 위기가 곧 인류의 위기입니다. 인류의 위기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조금 두렵기까지 합니다.